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이 정도. 이거 왜 이러나요? 또 카메라가? 예. 카메라가 그냥 또 초점을 잃었네요. 자, 명태균 관련된 소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오늘 스픽스에서 아주 특종 보도를 했어요. 예. 김건희가 등장하는 채무각서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냉무님, 보수 어른들은 검사들이 다 자기 월급으로 희생 고생하면서 일 처리하는 줄 알더라고요. 예.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답이 없죠. 예. 그냥 그렇게 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김건희 이 채무각서가 등장을 했는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 좀 당혹스러워요, 이제. 예. 민주당에서도 오늘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다라고 하죠. 피플 네트워크스, PF입니다. PNR, 명태균과, 여론 조작을 대대적으로 했던 여론조사 기관, PNR 유명했죠? 여론조사 공정하고 PNR하고 양대 산맥이었어요. 윤석열 사실상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지금 업체였는데, 여기와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담당자 강혜경 이렇게 썼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채무이행각서를 쓴 게 아니에요. 미래한국연구소를 대표해서 쓴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명태균 씨가 날인을 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는 뭐 본인은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과언이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자, 피플이 미래한국 영업을 대행한 비용 6,215만 원에 대해 피플이 미래한국에 받아야 할 미수금 변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미래한국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함. 피플은 한창 대선 진행 중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해당 금액 전체를 미래한국연구소에 보내주며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함. 또한 미래한국의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해당 채무를 지기로 약속을 함. 본 문서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미래한국은 피플에게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미수금은 6,160만 원이다. 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피플은 미래한국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통보를 함. 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22년 12월 31일 이후 피플이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하면서 2022년 7월 31일에 31일에 이런 문서를 작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수금 문제, 명태균이 아크로비스타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김영선 공천권을 받아왔다. 이렇게 강혜경 씨가 이제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그 미수금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김건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은
이 피플에 갚겠다라고 각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지점은 김건희가 피플에 돈을 빌렸나요? 아, 피플이 아니라 미래한국에 돈을 빌렸나요? 자, 지금까지 강혜경 씨가 주장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여론조사를 해줘서 그에 대한 미수금 3억 6천만 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각서에는 그러면은 윤석열에게 채무가 있어야지. 왜 김건희를 탁 집어서 얘기를 했지? 아니 윤석열이나 공짜로 아니면 외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면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내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맞죠. 이게 왜 김건희가 채무자가 되냐 이거야. 아니면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돈 빌렸습니까? 미래한국연구소예요? 아니면 강혜경 씨한테 돈 빌렸나요? 자, 이 여론 대선 때부터 이 여론 조작의 주범이 이거 김건희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김건희가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게 아니에요. 채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여론조사의 대가를 여론조사 비용을 채무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가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3억 6천만 원의 채무가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라고 그죠? 그런 녹취록들이 지금 계속 등장을 했던 거고 그럼 김건희가 명태균과 직접 협의를 해서 명태균에게 하청을 줘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뇌물죄까지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뛰어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여론조사 해달라고 그러고 여론조사 요청해가지고 예, 그 공짜로 여론조사 받고 그거 대신 이제 뭐 공천을 해줬다 이걸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김건희와 명태균이 공모를 해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범은 김건희였다.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아닌 이 주범은 여론조작의 주범은 명태균과 김건희였다라는 게 확인되는 그런 각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 영부인은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경찰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김건희와 미래한국연구소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문서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검찰에서는 김건희를 당장 수사를 해야지 이거는. 야, 김건희가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 이게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또 뒷받침하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건희가 공모를 해서 여론 조작을 했을 이런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이런 보도가 한겨레를 통해 나왔습니다. 명태균, 윤 부부, 아크로비스타 이웃 함성득 교수 거쳐서 김건희를 만났다. 김영선, 명, 김종인, 이준석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에 대해 김종인과 이준석 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추천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 교수에게 명 씨를 만나보라고 말한 것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함 교수는 명 씨를 만나고
이틀 뒤에 윤 대통령 부부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시를 안내해줬다. 그러니까 이 함 씨가 먼저 명태균에 대한 얘기를 김건희가 들은 거예요. 어디서? 예? 이준석과 김종인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인물로 명태균을 누군가가 추천을 했고 그 얘기를 듣고 뭐 일종의 특사죠. 예. 김건희가 함성득 교수를 명태균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함성득이 명태균을 만나보니까 이거 좀 쓸만한데? 해서 윤석열을 부부를 명태균이 만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요. 예. 명태균 씨가 검찰에 이미 진술한 내용이에요. 예. 이거 왜 그 용산 압수수색을 안 하나요?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설명을 정리를 하면요. 명 씨는 사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의 중앙정계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이를 통해 2021년 김종인 눈에 들었고 명 씨가 김종인 옆에 있는 젊은 친구로 알려지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접근을 했고요. 김 씨는 명 씨가 실소유주인 미래한국연구소에 3,300만 원을 주고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뭔지 지금 유명해졌죠. 김한정 씨는. 자, 4월 7일 2021년 4월 7일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이기니까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에게 전화를 해 명 씨의 전화번호를 묻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이준석은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네. 김영선이 김종인에게 연결을 해줬고 명태균이 김종인 옆에 있는 젊은 친구 이러면서 이제 나름 네임밸류가 생기니까 오세훈 쪽에 이 김한정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을 서울시장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더 장난질을 쳤겠죠. 그래서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선이 되니까 이게 여의도에서 소문이 쫙 난 거지. 야, 명태균이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대. 나경원이도 보내고 안철수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연락을 한 거예요. 김영선에게. 아니 명태균이 용하다던데 나도 소개를 해줄 수 있겠느냐. 전화번호를 묻고 연락을 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다라는 거야. 여기서 그 유명한 유튜브에서 그죠? 7시면은 뭐 커뮤니티가 폭발한다? 폭망한다 그랬나요? 예. 이준석이 유튜브 방송에서 다음날 7시면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폭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음날 피해날 7시에 피해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당대표 지지도 1위를 차지합니다. 제대로 펌프질 해준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죠? 명태균 덕에 명태균의 여론조사 장난질로 오세훈이 가장 먼저 서울시장이 됐고요.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니까 이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이준석이 다리를 놔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요. 명태균하고 손잡고 장난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윤석열 김건희한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이 윤석열 부부에게 김종인과 이준석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추천을 했고요. 윤석열 부부가 함성득 교수에게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라. 미리 이제 면접을 본 거예요. 예. 그리고 함성득이 자, 이거 지금 요 내용은요. 그 변호인이 그죠?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지금 막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명태균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걸 다 불었어.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전향 직전이라고 봐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조만간에 송영길 대표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국면입니다. 이거 이 바구를 다 깠어, 지금. 예? 옛날 독립운동가들은 고문을 해도 비밀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그냥 이시기 겁만 줘도 쫄아가지고 그냥 술술술 불어 그냥 뭐 거의 이 정도면 뭐 자판기 수준이에요. 그냥 막 부는 거야. 싸그리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미 검찰에다가 다 불어놓은 거예요. 그 검찰에다 다 명태균이 부른 얘기니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뭐,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 6월 16일에, 조선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함성득이 명태균과 만났고, 이 자리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당시 서초구청장, 예, 조은희도 명태균의 성은을 입었죠. 예, 명태균이 장난질 쳐가지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곧 갈 사람들입니다. 거의 뭐 이거 데스노트 수준의 살생부 수준의 지금 명단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조은희 의원은 함성득 교수가 김명선 전 의원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련한 자리였다. 김 전 의원이 명태균 씨 함께 참석한다고 해서 나까지 4명이 준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은희도 이제 불고 있죠. 예, 내가 만났다라는 사실은 이제 뭐 명태균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 의원은 2020년 12월 김 전 의원을 10분 정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때 김 전 의원과 함께 있는 명태균 씨와 처음 인사를 했고요. 명 씨와는 단지 아는 사이일 뿐인데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실과 바늘처럼 항상 함께 다녔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명 씨가 김 의원과 함께 참석하는 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거짓말하고 있죠, 그죠? 예, 명태균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김영선이 예, 함성득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명태균이 김영선을 따라 나온 것처럼 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함성득 교수, 김 전 의원과 조 의원 모두 대통령 부부에게 명 씨를 추천했던 걸로 안다. 예, 조은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죠. 명태균 변호인도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함성득 교수와 조은희 의원에게 나를 검증해보라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가 함성득 조은희를 보내서 명태균을 검증해 봐달라. 이 자리에서 명태균은 토끼와 거북이 등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고요. 함 교수가 이 내용을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을 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 18일 명 씨를 만나보게 오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일 날 이런 얘기를 했고 18일 날 그래서 명 씨에게 전화해서 서울로 오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사무실로 함께 사용했던 코바나 컨텐츠 입구까지 18일 명 씨를 안내해주고 나는 개인 일정 때문에 떠났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른다. 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명 씨는 함 교수가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늘봄 웰봄에 데리고 가서 김 여사를 만나게 했다고 했고요. 윤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을 했고 김 여사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식당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명 씨를 만나자 물건이 왔네요. 처음 보는 남자한테 대사가 참 찰집니다. 김건희 씨. 물건이 왔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 저는 이제 이거 처음에 기사를 보고는 얘기를 하다가 명태균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명태균이 이거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김건희가 물건이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보자마자 물건이 왔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대물이 왔네요. 뭐 대물인지 아닌지는 딱 보면 모르나? 김건희 정도의 어떤 경륜을 가진 분이라면은 딱 보면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대물이 왔네요. 그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사극인데. 그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기억나세요? 그 80년대 하여튼 우리나라 에로 영화 엄청 만들어낼 때, 그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상한 물건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인용품점에 가면 그런 거였던 거야 그게. 갖고 이거 물건을 참 정성 들여서 이렇게 이제 물건을 잘 하면은 그냥 이대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대근. 마님.
그 영화 이제 재밌었던 게, 딱 제가 이제 본 건 아니에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제가 봅니까? 보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본 건 아닌데,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여성들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또인가? 사또가 와가지고, 사또가 와가지고, 그걸, 이게 뭐냐! 사또가 갑자기,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그런 걸 봅니까? 하여튼 그런 영화 갑자기 생각이 나네. 물건이 왔네요. 그러니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아시는 분들, 모르는 척 하지 마요. 다 그때. 우리 다 보더냐. 어우동, 무릎과 무릎 사이, 깊고 푸른 밤. 제목부터가 뭔가 성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들이 80년대 하여튼 유행을 했고, 병광세, 막 난리 나잖아. 그냥 병광세. 아니, 놈이, 뭐님,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시청자들 연령대를 제가 아는데 다 보셨잖아요. 왜 이래. 어디서 오리발이야. 하여튼 뭐 갑자기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물건이 왔네요. 뭐 이걸 들으니까 에마 부인도 그때 유명했지. 그 김부선. 그때 말 타다가 어떻게 꽃을 꽂았는지, 말 타다 떨어졌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은 그 김부선 씨가 이제 그걸로 유명해진 거잖아요. 괜히 말을 타는 거지. 말을 왜 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을 타요. 근데 그때 이제 영화 촬영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던 건지 그때 꽃 꽂고 지금까지 이제 꽃 꽂은 상태인데 참 안 됐습니다. 자, 다음 날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집에서 김 여사 친정 식구들과 식사를 다시. 야, 환장하겠네요 이게. 무슨 이게 뭐 외척 정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명태균은 윤석열은 보지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한테 이게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다 이게 퍼즐을 맞춰가면 다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최은순도 만난 거예요. 그래 윤석열이 그 얘기 하잖아. 명태균이 한 얘기예요. 이제 그 녹취록이 지금 남아 있는데 아직 그게 마지막 핵폭탄입니다. 봉만삼님, 건이야, 동훈아, 채평 말만 새겨들어라. 자다가도 물건 좋은 사람하고 에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 최은순도 만난 거네.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하지 마라.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왜 전화를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은순도 면접을 같이 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실세는 최은순이네. 대왕 대비 마마가 최은순이었어. 최은순.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김건희만 만나면 됐지. 그 다음에 윤석열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친정 식구들이라고 하는데 이 친정 식구들이 오빠하고 최은순밖에 더 있습니까? 김혜섭도 갔나? 아니면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건 상견례인데.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건 상견례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왜 친정 식구를 만나? 상견례구만 이거. 딱 맞네.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네. 딱 맞잖아 이게 지금. 물건이 왔네. 김건희가 물건이 왔네. 그러니까 다음 날에 엄마 물건이 왔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다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퇴출당하는. 근데 이거 근데 제가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거 누가 봐도 김건희를 만났는데 보자마자 명씨를 만나자마자 물건이 왔네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날 김 여사의 친정 식구들과 그것도 윤 대통령 집에서 친정 식구들과 이거는 상견례를 넘어선 거지. 이 정도면은 상견례 하는데 그 집에 가서 합니까 보통? 그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인사드리러. 그러니까 다음 날이니까 물건이 오고 그날 밤이구만. 그리고 다음 날이네. 그죠?
예, 만리장성 쌓고, 그러니까 그 혼례를 올리고, 그죠? 그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제 인사드리러 가고 그런 건가? 아, 야, 참,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제가 뭐, 예. 웃기려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주 기가 막혀서 그래요. 예? 이게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김건희가 명태균을 만나가지고, 오만 일을 하고, 거기에 최은순까지 만나가지고, 최은순도 대선에 관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다 음모를 꾸민 거네. 이 김건희 모녀가.